경복궁은 조선 건국 후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로 조선을 상징하는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거처하는 첫 번째 궁궐이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궁궐을 뜻합니다. 경복궁은 법궁의 위상에 걸맞는 건축적 특징과 역사 속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경복궁을 직접 둘러보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궁궐은 임금이 거처하는 집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왕조 국가가 탄생하면 왕이 거처할 궁궐을 지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도시 계획을 세워 궁궐을 짓도록 했는데요. 종묘와 사직, 경복궁과 도성을 차례로 완성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경복궁의 구조를 보면 궁궐의 기능을 알 수 있는데요. 경복궁 앞쪽에는 왕이 정치를 하는 외전이 있고 그 뒤로는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인 내전이 있습니다. 외전 양옆으로는 승정원, 홍문관 같은 여러 관청이 위치했던 권례각사와 세자의 생활 공간인 동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궁궐 뒤편으로는 후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흥내문을 넘어오면 영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영제교의 가운데 길은 왕의 가마가 지나가는 어도로 신하들은 좌우 가장자리로 다녔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크게 세 개의 중심 정각이 있는데요. 정전인 근정전과 편전인 사정전, 침전인 강영전입니다. 2층으로 된 이 정각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평소에는 비워뒀다가 왕의 즉위식 등 규모 있는 의식을 할 때 사용하던 정전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조회의식을 치르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월대라고 부르는 높은 단을 두 단으로 쌓고 그 위에 세운 근정전은 임금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정전의 넓은 마당은 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정의 가운데 길은 왕이 지나는 어도이고 서쪽은 무간의 길, 동쪽은 문간의 길로 이 세 길을 합쳐 삼도라고 합니다. 삼도의 좌우로는 돌로 된 품계석이 있는데 신하들은 관직에 따라 품계석 뒤로 줄지어 섰습니다. 즉 왕과 신하의 위치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곳 근정전 앞에는 조선 총독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등 궁궐을 철저히 파괴했던 것이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약 270년 만에 중건한 흥선대원군, 7,700여 칸 규모의 경복궁은 채 50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정각이 팔리거나 헐리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은 많은 정각이 팔리거나 헐려나갔습니다. 다행히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이 시작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걷다 보면 여전히 휑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정전 뒤로 돌아가면 사정전이 나오는데요. 사정전은 왕과 신하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편전입니다. 왕은 아침이 되면 사정전으로 출근해 신하들과 나랏 일을 의논했습니다. 사정전 뒤로 돌아가면 왕이 일상생활을 하는 침전, 강영전이 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독서도 하고 쉬기도 했을 텐데요. 강영전의 월대와 마당은 왕이 왕실 가족과 친척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는 연회시설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의 주요 공간인 정전, 편전, 침전을 둘러봤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경복궁을 하늘에서 보면 정전, 편전, 침전 등 주요 정각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또 좌우 대칭의 형태로 다른 정각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중국의 궁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축선 배치라고 하며 여기에는 궁궐 건축가의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궁궐을 진입하는 사람에게 겹겹의 문과 마당, 우뚝 솟은 정각을 보여줌으로써 궁궐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위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왕비의 공간으로 가볼까요? 교태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왕비의 생활 공간입니다.
본체인 교태전을 중심으로 작은 부속 건물들이 복도와 뒷마루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왕비의 침전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공간은 바로 교태전 뒤에 있는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은 인공으로 흙을 쌓아 만든 궁궐 정원으로 4단으로 조성된 꽃계단과 조형미가 뛰어난 굴뚝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경전 후원도 굴뚝과 담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은 궁궐 굴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무엇보다 굴뚝은 온돌 문화가 있었던 우리나라 궁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조선 전기만 해도 온돌은 왕과 왕비의 침전에 국한되어 사용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아래 사람들도 온돌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철종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왕실 어른이었던 신정왕후는 이하응의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고종입니다. 이곳은 경복궁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 경회루입니다.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왕이 친척과 신하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자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린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준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며 연산군이 기생들을 불러놀던 향락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복궁 뒤편으로 가면 후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고종 때 휴식을 위해 지은 건천궁이 있습니다. 188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불이 들어온 곳이자 1895년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건천궁 부근에 있는 향원정은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 2층에 육각형 정자를 얹은 모양입니다. 향원정의 이름처럼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것 같은 고즈넉한 풍경인데요. 이곳을 즐겨 찾았다는 고종은 연못을 보며 어떤 생각에 잠겼던 것일까요? 이제는 왕이 존재하지도 왕이 사는 궁궐도 아니지만 경복궁 곳곳에 새겨진 의미와 사건을 되새기며 둘러보니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의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법궁으로서 경복궁이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 몇 번의 큰 시련을 겪고도 우리 곁에 남아준 경복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